마치 브롬톤에는 절대 일반적인 드레일러를 달지 않겠다. 브롬톤사의 고집과 철학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골반 커스텀입니다. 오늘은 브롬톤의 신형 P라인을 보면서 간단하게 개인적인 느낌과 그리고 여러가지 자전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뷰라고 하기는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브롬톤이라는 자전거에 대해서 제가 이 자전거에 대해서 깊게 리뷰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느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보시는 색상은 미드나잇 블랙입니다. 이렇게 블랙, 약간 짙은 회색 같은 느낌의 이제 펄이 들어가 있는 색상이고요. 미드나잇이라고 하니까 이제 한밤중이란 뜻이잖아요. 자정에 은은하게 빛나는 은하수 같은 그런 느낌의 프레임입니다.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프레임 색상은 블랙에 펄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롬톤의 P라인은 잘 아시다시피 퍼포먼스 라인이라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구동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브롬톤 P라인을 소개를 처음 봤을 때 좀 사실 깜짝 놀랐어요. 뒤쪽의 형태를 보고 이게 푸시어는 아닌데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달려 있어서 이게 혹시 드레일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자세한 소개를 보면서 이게 드레일러 형태로 달렸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 브롬톤이라는 자전거가 언제까지 이렇게 푸시어 형태의 그런 변속 시스템을 고수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이 푸시어 형태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밀어주는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2단 정도의 최적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은 그 푸시어를 가지고 뭐 7단까지도 변속을 하기도 하지만, 브롬톤에서 처음 생각했던 그런 형태는 아마 단순하게 2단을 달고 한 단 정도만 밀어주는 그런 단순한 형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단수가 높아지고 또 고객들의 어떤 여러 가지 필요가 생기고, 그리고 유저분들이 많이 튜닝을 하잖아요. 다단화 튜닝을 많이 하게 되면서 브롬톤사에서 아마 많은 고심을 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이제 브롬톤이라는 오리지널 모델이 있고, 그러니까 유사 브롬톤류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국내에는 사실 몇 가지 종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해외에는 이미 상당한 종류의 그런 유사 브롬톤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유사 브롬톤들이 대부분 외장 형태를 많이 띠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들은 이제 브롬톤을 형태를 고수한 내장 기어 모델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실제로 인도네시아나 이런 싱가포르 쪽을 유튜브를 보시면 대부분의 이제 외장 기어를 채택하고 있고, 또 외장 기어 또한 충분히 브롬톤 형태를 띠면서도 폴딩도 할 수 있고 주행성에선 좀 뛰어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심도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국내에서 이제 풀카본으로 나온 체데크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체데크와의 어떤 소송적인 부분도 이제 브롬톤사에서 아마 한 단계 좀 더 혁신을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브롬톤에 들어간 모든 부품이 이제 거의 클래식 형태거든요. 내장 기어부터 해가지고 이제는 이 푸셔를 이용한 뭐 2단 제품들, 그런 것들이 워낙 이제 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브롬톤도 조금 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P라인을 시작으로 이제 그런 형태의 진화가 좀 시작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 P라인을 시작으로 해서요. 그리고 T라인 같은 경우는
또 브롬톤의 기본적인 그 디자인의 틀을 가지고 있지만 부품 구성들이 완전히 또 바뀐 뭐 카본이 달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혁신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브롬톤사에서도 자체적인 변화를 많이 추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P라인을 제가 계속 보면서 한 가지 또 생각이 든 게 역시 브롬톤은 진짜 브롬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브롬톤은 절대 그 다른 메이커들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만들더라도 자체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 P라인의 이쪽 디레일러 쪽도 정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브롬톤에는 절대 일반적인 디레일러를 달지 않겠다. 획일화된 디레일러 형태를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브롬톤사의 고집과 철학이 담겨 있는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어떤 자전거 회사에서 이렇게 또 만들어내겠어요? 물론 이제 유사하게 또 이제 제작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이거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또 오리지널화가 하나가 진행이 된 거죠. 정말 심플하게 이 뒷드레일러의 형태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거의 섀도우 타입으로 프레임에 그 어떤 그 폭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으면서 최대한 작고 또 심플하게 딱 4단 정도의 변속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거죠. 물론 이제 이게 지금 5단까지도 이미 튜닝이 되고 있고 그 이상도 혹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면서 이제 폴딩에 대한 그 브롬톤만의 폴딩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텐셔너는 그대로 고유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텐셔너의 구조는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아주 독자적인 변속 시스템을 또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가 역시 브롬톤은 브롬톤이다라고 생각한 부분이고요. 전자기기 쪽으로 본다면 딱 애플 같은 느낌이죠. 아이맥이나 또 맥북 같은 뭐 IBM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된 형태의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었던 애플이잖아요. 근데 요번에 M1이라는 자체적인 CPU를 개발을 해서 요번에 또 새롭게 나온 것처럼 요번에 이제 P라인이 그런 약간 느낌이 좀 들었어요.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P라인에서 변경된 부분들만 잠깐 크게 변경된 부분들만 한번 살펴보면요. 주로 이제 이쪽 뒤쪽 리어 쪽이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얼핏 봐도 이쪽 리어 프레임의 이지휠 쪽 이쪽 프레임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쪽 펌샥의 디자인이 넓적해지면서 완전히 바뀌었죠. 이쪽 그 C클램프 쪽에 이 프레임 형태랑 일체감이 좀 더 완성도 있게 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펌샥이 동그랬다면 이번에는 이 넓적한 부분하고 그대로 디자인이 연결이 되면서 오히려 디자인적인 완성도는 좀 더 높아졌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쪽의 프레임 쪽에 상당히 이쪽이 두꺼워졌죠. 두꺼워지고 이지휠도 좀 더 커진 것 같고요. 그리고 구름성이나 이런 것들도 좀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쪽 리어 반사판 쪽이 달린 부분도 이제 이걸 띄면 아마 리어렉이 달릴 수 있겠죠. 디자인이 변경이 됐고 또 가장 큰 부분이라면 이쪽에 이제 스토퍼가 사라지고 스토퍼가 사라졌죠. 그리고 이쪽에 부품이 달리면서 스토퍼 역할을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심플하게 잘 바뀐 것 같아요. 이 스토퍼라는 부품도 정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변경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오랫동안 달려 있었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이 체인 이탈을 방지하는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도급항 개념인데 체인 이탈 방지 부품이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고정이 아니고 떼었다 뗐다 할 수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체인 링의 크기에 따라서 높이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브롬톤 같은 경우는 이제 리어 힌지 쪽을 풀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강하게 록타이트로 발라져 있으면서 양쪽에서 같이 조여주는 형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을 상당히 강하게 열을 가해야 이쪽 안쪽에 빨간 록타이트가 녹으면서 풀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벙커 같은 경우 곳에서는 이제 전용 분리 공구도 이제 제작을 해서 이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바뀐 것은 이제 한쪽에서 풀게 돼 있습니다. 이 5mm 렌치 같아요. 한쪽에서만 풀 수 있도록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이제 안정적인 부분에서는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리하기는 상당히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것도 한쪽에서만 풀기 때문에 안쪽의 체결은 어떤 록타이트 같은 것으로 강하게 좀 체결이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양쪽에서 같이 푸는 것보다는 한결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요. 이 리어샷 같은 경우 디자인이 좀 널찍해서, 기존에 이제 둥글둥글한 모양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액세서리류들이 튜닝할 만한 것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호환이 안 될 것 같은 디자인이란 말이죠. 어떤 형태의 액세서리들이 뭐 스프링샷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좀 더 어려워졌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이쪽 C클램프 쪽도 꽤 널찍하게 이렇게 바뀌었고요. C클램프 모양이 물결 모양처럼 보이면서 디자인의 일체감이 상당합니다. 이게 어떤 이쪽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 정확하게 맞물리게 돼 있더라고요. 맞물리게 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일체감이 상당히 드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레버의 감도 아주 부드럽고 강하게 잡아주는 그런 형태고요. 상당히 부드럽게 체결이 됩니다. 이쪽 그 브레이크암의 체결 형태를 보면 이 리어 쪽은 기존하고 똑같은 너트 형태로 이제 체결이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둥근 머리 와샤가 들어가서 너트 형태로 최종적으로 체결이 되고요. 근데 프론트 같은 경우는 너트 형태에서 지금 이제 볼트 형태로 바뀌었어요. 일반 로드 브레이크암처럼 뒤쪽에서 볼트로 잠기는 형태로 좀 바뀌었습니다. 자, 이 자전거는 이제 L형 머드가드가 달려 있습니다. 이제 머드가드 디자인이 좀 호불호가 있는 것 같죠? 왜냐하면 이 스테이가 이제 바깥쪽으로 나오게 디자인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외형적으로 예전에는 이쪽 스테이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쪽 머드가드 블랙 이쪽 색상이 깔끔했던 반면,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체결이 됐기 때문에 좀 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이유는 뭐 간단하겠죠. 최대한 타이어와 머드가드의 사이를 밀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쪽에 이제 스테이가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약간의 틈이 생기기 때문에 타이어가 좀 밀착이 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일체감을 위해서 이런 형태의 디자인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최근에 그 타이렐 2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디자인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전체적으로 머드가드의 만듦새가 상당히 좋아요. 만듦새가 좋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이쪽 바퀴가 롤러가 상당히 작습니다. 아주 작아서 거의 역할을 제대로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또한 이제 접었을 때 폴딩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 제일 작은 일정한 크기의 형태로 달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튜닝도 가능하겠죠. 안장은 이제 패브릭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장이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앉아보니까 승차감이 상당히 편하고 디자인도 아주 미려하게 잘 빠졌습니다. 이쪽에 이제 손잡이가 달려 있고요. 이 펜타클립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이제 이런 기존의 레일 방식과 이제 이쪽으로 보면 이제 카본 레일 방식으로 두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카본 레일을 보면 이렇게 레일의 두께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 이쪽 펜타클립에는 사용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풀러서 뒤집어서 이쪽을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끼면 카본 레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무링도 예전에 두 개에서 하나로 변경이 됐어요. 슈발베 원 타이어가 달려 있습니다. 슈발베 원 테놀만 있었는데 이번에 P라인이 되면서 이제 블랙 색상의 슈발베 원 타이어가 기본으로 달려 나옵니다. 이거는 되게 반가운 것 같아요. 테놀보다 P라인에는 이제 블랙 색상이 좀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튜닝하거나 호불호에 따라서 테놀로 튜닝하는 분들도 있겠죠. 변속 시스템하고 이제 구동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이닝은 50T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은 가장 작은 티수는 11T, 그리고 18T, 그 중간에 아마 11, 13, 15, 18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외장 4단 시스템이고, 체인이 이제 10단 체인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코그 자체도 이제 10단 코그가 달려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11단 코그를 사용하고 이걸 떼어내면 아마 11단 그 외장 5단까지 튜닝이 가능하겠죠. 이미 이제 벙커에서 많이 외장 5단 튜닝한 걸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물론 시프터는 다른 시프터를 사용해야겠죠. 그렇게 구동 시스템이 드라이브 트레인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텐셔너는 이렇게 그냥 제낄 수가 있고요. 단독으로 빠지게 되고 이쪽을 풀면 이 텐셔너 자체를 다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변속기가 구동이 되려면 텐셔너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쪽 풀리가 이쪽에 달려 있기 때문에요. 이걸 그러니까 단독으로 쓸 수는 없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풀리랑 같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이 변속기는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뜯어서 분리를 해서 다시 자세하게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휠셋의 라쳇 소리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보다 좀 라쳇 소리가 뭐 매미 소리 같은 개념보다 뭔가 이렇게 좀 시끄러운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라쳇 소리가. 이 라쳇 시스템이 안쪽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한번 보고 싶고, 그리고 좀 더 줄일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좀 잔잔하게 은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시끄러운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약간 이 울림이 있어서 그런데 조금 더 고급스러운 좀 소리가 나죠. 지금 외장 4단의 이제 변속 디레일러 시스템이 되게 부드럽습니다. 상당히 부드럽고 변속이 잘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느낀 부분이 있다면 약간의 그 변속 시 느낌이 견고한 느낌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이제 한번 이렇게 잘 봤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뒷드레일러가 이 드레일러하고 풀리가 이 텐셔너가 일체형이 아니잖아요. 그쵸? 따로 놀고 있습니다. 따로. 풀리 따로, 변속 그 가이드 풀리 따로기 때문에 가이드 풀리가 한번 움직일 때 풀리가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박자 늦게 따라오게 돼요. 이렇게. 변속을 할 때 1대1 방식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가이드 풀리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텐셔너가 그 뒤를 따라오기 때문에 그 미세한 어떤 그 느낌이 조금 일반 디레일러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디레일러 형태로 바뀌면서 좀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 있는 반면에 그런 변속의 느낌, 그리고 구동됐을 때 그 견고한 느낌이 좀 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변속할 때 잡소리가 좀 있어요. 브롬톤유가 잡소리가 좀 느껴지는 이제 플라스틱 잡소리죠. 플라스틱 잡소리는 이제 이 텐셔너에서 오는 소리예요. 풀리. 그리고 이제 더 그 소리가 좀 크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 텐션 때문에 이 텐셔너가 상당히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깝지 않고 좀 멀어요. 사이가 멀고, 그리고 이 체인하고 이쪽 보시면 간격이 상당히 멉니다. 이 멀수록 이 소리가 좀 더 크게 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풀리 자체가 약간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소리가 나게 돼요. 그러니까 기존 디레일러 방식에서 좀 나지 않는 그런 소리들이 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디레일러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냥 일체형으로 만들어줬으면 훨씬 더 깔끔하고 견고한 변속이 가능했을 텐데 이 폴딩 때문에 이 텐셔너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텐셔너도 좀 짧았으면 이제 좀 더 아마 소리가 덜했을 거예요. 미세한 소리가. 근데 이걸 이제 스윙 폴딩 했을 때 이게 밑으로 처지면 처져야지 이 체인을 잡아주거든요. 이렇게 체인을 잡아주려면 텐셔너가 최대한 길고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체인을 완벽하게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디레일러를 채용했지만 구조적인 한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도 아마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이제 P 라인은 이런 형태의 버전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큰 문제가 된다기보다 개인적으로는 디레일러를 채용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바뀌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일반 디레일러 같은 느낌이 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막상 이제 타보고 그리고 구동을 한번 해보니까 그런 미세한 그런 잡소리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인 외장 8단 자전거 알투스 뒷트레일러가 채용된 자전거입니다. 이 변속, 이 디레일러 보시면 이쪽 케이지가 일체형이죠. 당연히 일체형이고 같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비교만 해보시라고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변속될 때 가이드 풀리하고 텐션 풀리가 정확하게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변속이 견고하고 1대1로 같이 움직이죠. 물론 이 케이블 풀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쪽 당기는 힘하고 실제 디레일러가 움직이는 간격은 좀 있지만 디레일러 자체는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이 체인 간의 간격이나 뭐 비텐션을 이용한 간격이나 케이지 간의 간격 등 이 체인이 촘촘하기 때문에 그만큼 잡소리가 덜합니다. 잠깐 비교를 해드렸고요. 자, 외장 4단 시프터인데요. 일체감이 상당히 좋잖아요. 브레이크하고 같이 일체감이 좋고 기존의 외장 시프터랑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되게 부드럽게 작동이 되고 변속도 확실해요. 확실하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이 인덱스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변속하는 느낌이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변속을 해보면 너무 부드러워서 변속감이 조금 뭔가 알찬 느낌이 좀 없습니다. 예. 뭐 그것도 이제 뭐 이제까지 이제 외장 2단 시프터도 많이 써봤지만 또 내장 3단 시프터도 마찬가지 형태였지만 이게 외장 4단으로 오면서 약간 더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변속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부드럽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변속, 이 뒷드레일러 시스템이 워낙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동감, 견고함, 그리고 이 구동 느낌, 체인을 타고 가는 소리까지 정말 꽉 찬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제로 주행할 때나 주행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만 알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P라인에 대한 별도의 튜닝은 사실 크게 저는 진행하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진행이 된다면 가장 큰 코그만 조금 더 큰 걸로 아마 바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P라인 오늘은 전반적인 외형하고 제 개인적인 소감들 그리고 변속 시스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 여전히 이제 이 변속 이 부분들 그리고 휠셋의 내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휠셋을 뜯고 좀 한번 전체 분리한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롬톤은 별도의 사실 설명이 필요 없는 명품 미니벨로입니다. 이미 많은 유저분들이 그걸 증명해 주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명품 자전거고요. 폴딩 시스템이나 여러가지 액세서리, 러기지 시스템 같은 아주 유용한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미니벨로기 때문에 정말 매력이 있는 자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브롬톤 P라인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여러가지 정보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롬톤 로고가 되어 있고요. 정말 참 디자인이 감각이 참 대단합니다. 브롬톤 쪽도 보면 스프라켓은 썬레이스 제품이 달려 있습니다. 폴은 3개짜리네요. 그래서 이제 소리가 좀 둔탁한 느낌이 든다 했더니 촘촘하진 않습니다.